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텔, 네, 우리 대방 오피스텔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아파텔, 그리고 아파텔을 사신 분들의 문의가 좀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파텔도 기본적으로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렇죠. 아파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만들어내보고 오피스텔도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피스와 호텔을 결합한. 네. 네, 그 오피스텔은 요 용어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거고, 역시 아파텔도 오피스텔이에요. 그냥 아파텔 보면 오피스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방 오피스텔을 가지신 분들도 그렇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게 주거용이냐, 네, 아니면 나는 어떻게, 취득세는 또 어떡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건 또 어떡하냐. 아유, 또 거기까지 생각하신 분들은 많이 공부하신 분이야. 그렇지. 자,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오피스텔 네,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파텔 아니다, 오피스텔이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왜냐하면 취득세를 보는 것과 양도세에서 보는 오피스텔은 완전히 달라요. 네. 판단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에서 보는 것도 틀리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는 양도세에서만 나와요. 그렇죠. 그 전에는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업무용이기 때문에. 즉 상가다. 네, 볼게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시면 취득세는 무조건 4.6%예요. 옛날에는 주택으로 쓸 거냐 업무용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졌어요.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도 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처음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깔끔해졌네요. 네, 깔끔해졌어요. 이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으로 쓰든 어떻게 하든 취득세는 4.6%다. 네, 즉 상가다. 네, 이렇게 돼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얘는 만약에 여러분이 업무용으로 쓴다 그러고 주거용으로 쓰게 돼 있으면 요 건물분 부가세 환급해 준 거를 다시 환수합니다. 그렇죠. 물론 가산세까지 같이 묻혀서. 가산세까지. 네, 네. 요거는 일반 상업용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해 준 거예요. 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쓰느냐 아니면 주거용인 주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취득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취득세 4.6%를 냈고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취득할 때는 그 여지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장상을 기본으로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을 사고 주거용으로 사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주택을 샀다. 이때는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봐요. 만약에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내가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그냥 1%, 1에서 3%만 내면 되는 거고 1주택으로 봐서 내가 오피스텔을 샀는데 이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주택을 하나 취득했을 때는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때는 중과가 됩니다. 그렇죠. 네, 주택수에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고 나서 주택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시면 부가세가 환급될 수 네. 있어요. 네, 이때는 가산세까지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재산세 한번 볼게요. 네. 재산세는 대장상의 용도로만 봐요.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도 대장을 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그 대장상의 용도로만 봅니다. 일단 처음에 주택용으로 신청하지 않는 한은 다 업무용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용이 우리 일반 주택보다는 재산세가 좀 더 비싸요. 네. 그렇지만 주택이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주택 수가 합산이 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주택이. 이렇게 되면 상업용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뭐 1주택자, 난 주택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다주택자분들은 생각해 볼 여지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추후 주택 구입 의사가 없다면 지자체 용도 변경을 하고 주택 재산세로 적용을 가능해요. 네. 그렇지만 다주택자분들은 재산세는 업무용이 더 비싸고 주택이 싸기는 해요. 그렇지만 종부세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 소탐대실 하는 거야. 각자 개인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요거는- 오피스텔이 박쥐 같은 놈이에요. 재산세에서도 자기 유리한 걸로 따라가야 되고 용도에서도 자기 유리한 걸로 따라가야 되고 양도세에서도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었는데 머릿속에서 지진 날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네. 양도세. 야, 요 양도세에서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예요. 그렇죠. 대장이 업무용으로 돼 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잖아요. 네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썼느냐만 따진단 말이에요. 주택으로 썼냐, 업무용으로 그렇죠. 썼냐. 그래서 만약에 이 오피스텔 또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주거의 양도세를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만약에 조정지역에 있고 그러면 양도세가 굉장히 불리할 수 그렇죠. 있어요. 중과세가 근데 붙으니까. 뭐 주택 만약에 이 오피스텔이 조정지역이 아니고 뭐 규제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니까 그렇죠.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다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얘를 업무용으로 빼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일반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는 없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가세 발행 여부가 증빙 자료가 돼요. 그렇죠. 그냥 공실로 뒀대. 그러면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주거로 썼는지 업무용으로 썼는지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는 경우가 화장실에 욕실이 있고 싱크대가 있고 네. 바닥 난방이 있으면 누가 봐도 주거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오피스텔을 사고 혹은 아파트를 사고 일반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어. 근데 공실로 계속 둔 거야. 발행을 안 해놓고. 이때는 네가 업무용으로 쓴 걸 네가 입증해야 돼요. 요 그렇겠네. 입증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얘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애가 아니잖아, 성격이. 서류상으로 입증해라 그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업무용으로 사용됐음을 자기가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강력한 증빙 자료가 부가세 발행 여부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이게 이제 처음에 업무용으로 판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자기가 임차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해 전입신고는 안 하고 그래서 부가세 발행을 안 했대. 이러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복잡해지죠. 아니 임대료를 받았는데 자기는 부가가치세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을 안 해요. 그리고 임대료는 받았어. 그러면 안 되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거용으로 판정이 되는 네. 거죠. 이때는 만약에 뭐 취득한 지 얼마 안 됐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것까지 다 토해내고 가산세 토해내야 됩니다. 네. 요게 그래서 각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특히 대방 이번에 하신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피스텔 대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수익형이에요. 네. 가치 투자형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런 점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다시 한번 내가 강조를 해놨어요. 공실로 놓아둔 경우도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부가세 환급을 받아놓고 3년 동안 부가세를 한 번도 발행을 안 했어. 공실로 뒀대. 그러면 상업용으로 쓴 걸 자기가 증빙을 해야지. 그쵸. 왜? 바닥 난방돼 있고 싱크대 있고, 그쵸? 화장실 욕실이 있고 바닥 마루고 누가 봐도 주거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가세를 발행을 안 했으면 왜 자기가 상업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네. 혹은 무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은 용도 변경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한번 볼게요. 자, 오피스텔 아파트를 처음엔 주거로 취득을 했는데 얘를 업무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이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주택수에서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네. 얘는 일반 과세가 되고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비과세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업무에서 네. 주거로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때는 만약에 업무용으로 되게 되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요. 왜냐면 일반 걔는, 상업용이니까. 상업용 근데 만약에 얘가 주거로 된다 그러면 가능성 있죠.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업무에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재산세도 더 낮아지고 그렇죠. 비과세도 되고. 그래서 1주택자로서 뭐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고 그런다.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자, 이때는 업무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는 거, 주택으로 네, 바꾸는 네. 거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찌됐든 얘는 박쥐 같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걸 또 증빙해야 돼. 그렇죠. 자기가 증빙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주거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화요금 관리비, 뭐 전입한 등본 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꼭 증빙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네.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요. 네, 나중에 영수증 꼭 첨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양도세 신고하고 나서도 복사본을 잘 정리를 해서 자기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이 주택자가 아파트를 사고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고 팔았다. 요때는 용도 변경한 날부터 1주택이 다시 기산돼요. 그렇죠. 네, 용도 변경한 날부터 1주택이 다시 기산돼요. 이때부터 다시 네. 2년 거주, 어디냐 따라 조정지역이냐 어디냐 따라서 이때부터 다시 2년 거주 네. 혹은 2년 보유, 2년 두 개 다 보유와 거주를 다 해야 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한 날부터 1주택이 다시 기산된다. 요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장님 말대로 박쥐 같은 놈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돈이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를 지금 어디로 갈지 좀 기본 노선은 잡아 놓으셔야 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돈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그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레버리지가 제일 좋거든. 전세로 줬을 때가. 네. 상업용으로 주면 똥이에요. 네. 수익이. 그렇죠. 상업용으로 하는데 전세를 무슨 5억을 줄 거야, 6억을 줄 거야, 그죠?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기껏해야 뭐 한 달에 뭐 돈 100만 원 이렇게 주겠죠. 이렇게 되면 어그러지는 거지. 네. 그 어떻게 돼야 돼요? 현금의 자본력이 있으신 다주택자분들은 업무용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업무용으로 팔면 네. 괜찮은 거지. 기본 양도세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이 아파트를 사셨다. 그럼 실제로 거주하고 요걸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업무용으로 놓고 양도세를 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박쥐 같은 애니까 얘를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쁜 건 없어요, 부동산 중에. 네. 예, 대놓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는 자기가 활용하기 이거야. 나름이지. 아무 생각 없이 사시고 팔 때 돼서 나 이거 어떻게 해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그건 거야. 그럼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응. 예, 근데 미리. 그런 분이 아주 종종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네. 얘는 일정 부분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네. 비과세도 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다주택자고 이런 방법 없어요. 그거는 양도세를 어렵겠다.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 받는 거고 있으면 기본 요율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다주택자들은.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요 관계에서도 본인이 유리한 걸 선택하세요. 왜?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해서 소탐 대신하지 마시고 한번 잘 보고 판단을 하셔서 바꾸셔야 됩니다. 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원칙은 하나예요. 여기에 왜 어려운 것 같다면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로 환급받아야 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고 세무서 일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자진신고야. 자기 스스로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대의원칙 하나, 네. 큰 거 하나. 얘는 업무용이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